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기 당 대표가 소집한 회의에 자기 편이라던 사람들 5명이 안 나온다는 게 정말 그냥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뉴스만 얼핏 보시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한동훈 지지한 의원들 징계에 착수했다. 그래서 지금 친한계가 궁지에 몰렸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림이 아닙니다. 7월 6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그 윤리위원회 첫 회의. 실제로 뭐가 일어났는지 아세요? 9명 중에 5명이 안 왔어요.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습니다. 아무것도 결정 못했어요. 일요신문이 7월 7일 단독으로 이걸 보도했습니다. 국힘 쪽에서 부인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정족수 채웠다고 밝히면 되잖아요. 못 밝힙니다. 그런데 이 5명 아무나가 아니에요. 정확히 6달 전에 한동훈을 제명시킨 그 위원들입니다. 그때는 반대 1명 없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손들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회의장에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조갑재 선생, 한국 보수 언론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 조갑재 선생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시급히 제명해야 할 사람은 장동혁 대표라고요. 오늘 세 층으로 보시겠습니다. 표면에서 뭐가 벌어졌고 그 뒤에 어떤 동기가 있고 결국 이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대한민국의 해구산이 부러지고 트럼프가 축구 경기장에 전화를 거는 이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까지 들어가 볼 겁니다. 일단 트럼프 얘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도 어제 뉴스 보셨을 겁니다. 미국 대 벨기에 월드컵 16강전. 미국의 발로군 선수가 앞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아서 이번 경기에는 못 나오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FI 회장 인판티노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징계 조치가 유예됐어요. FI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축협은 격분했고 UEFA까지 이례적인 성명을 냈고 결국 어제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죠? 4대1로 벨기에가 이겼습니다. 여기서 조갑재 선생 해석이 날카롭습니다. 이건 트럼프 팀이 이긴 게 아니고 트럼프가 이긴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진 것이다. 왜냐하면 벨기에 주장이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트럼프의 그 행동이, 그 레드카드 유예 자체가 자기들한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UEFA가, 그러니까 유럽 축구 총괄 기구가 성명을 냈어요. 규칙의 확실성이 무너지면 대회 자체의 신뢰가 훼손된다는 취지로 이례적인 강경 비판을 했습니다. 국제축구계에서 이 정도 문구가 나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심지어 전 FI 회장 제프 블라터까지 SNS에 나서서 레드카드가 정치 전화로 뒤집힐 게 아니라는 취지로 공개 비판했습니다. 유럽 언론에서는 아예 트럼프 카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의 이 방식을 코미디처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가 다 이상하게 보고 있는 트럼프를 가장 진심으로 좋아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있어요. 장동혁, 그리고 그 뒤에 윤잔존 세력, 소위 윤옥계인 인사들. 오늘 얘기가 왜 결국 트럼프 이야기랑 이어지는지 뒤에 가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다시 7월 6일 오후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는 2시간 반 정도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의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정족수가 안 됐거든요. 국힘 당원 당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윤리위원 9명 중에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의결한다. 그러면 최소 5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명이 안 왔어요. 이게 무슨 스케줄 문제일까요? 바로 이 위원들이 1월 14일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킨 그 위원들이거든요. 그때 얘기 나온 적 있으세요? 윤리위 안에서 반대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만장일치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그 손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회의장에 안 나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일요신문 민웅기 기자가 이걸 7월 7일 단독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족수 됐다고 명확하게 밝히면 되잖아요. 못 밝혀요.
왜 못 박히는지 다들 짐작하시잖아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계시면 이 뉘앙스는 절대 안 잡힙니다. 그냥 국힘, 윤리위, 재가동, 친한계, 징계 절차 착수 이렇게 헤드라인 나오죠. 근데 그 아래 실상은 자기 회의에 자기 편이 안 나오는 조직이 지금 자기 이름으로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벌거벗은 임금님 행차입니다. 다들 옷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인데 정작 옷 안 입었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바로 그 윤리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그 윤리위원회가 회의장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임금님 행차 언제까지 갈까요? 여기서 다들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어차피 장동혁 대표가 강경 노선으로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으니까 반발 좀 있어도 계속 밀어붙이겠지.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으실 텐데요. 여기서 진짜 문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집시켰다는 그 지지층이 사실 지금 조용히 문 닫고 나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제 짚어드릴게요. 장동혁 대표를 지금 원내에서 실제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신지호 전 의원이 한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역 의원 100여 명 중에서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서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박준태 비서실장 정도 딱 한 명이 아니냐. 정점식 원내대표는요. 신중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2일에 벌써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징계 절차 개시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신중해야 한다. 징계 수위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준이 돼야 한다. 이건 사실상 지도부 안에서 지도부의 브레이크 거는 겁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이나 부총장들 같은 사람들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회에서는요.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그리고 미디어 대변인들 몇 명. 이게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공개적으로 엄호하는 목소리 거의 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뜯어보면요. 이 뒤에 있는 지지 기반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하부 조직에 유입돼 있던 세력 중에 이른바 신천지, 통일교, 계열 유입 세력이 있었다는 지적 여러 매체에서 다뤄왔죠. 이건 조갑재 선생도 신지호 전 의원도 방송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 조직 교주들이 최근 구속 국면에 들어갔거든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영장 실질 심사까지 갔고 통일교 게이트도 지금 특검 국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라인을 통해 유입됐던 당원들이 조용히 이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팩트 체크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 다만 그런 기류가 탐지된다고 조갑재 선생이 방송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이 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라인. 전한길 씨, 고성국 씨 같은 이른바 윤호계인 인사들이 국힘 안팎에서 셀을 유지해 왔죠.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11일에 이 부분을 직접 짚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철회하고 전한길, 고성국 같은 인사들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했어요. 이 세력이 없으면 장동혁 대표 지지 기반은 사실상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 세력의 정치적 명분이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은 6월 지방선거 선관위 부실관리 사태로 오히려 방향이 헝클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밀고 갈 프레임조차 애매해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원 소환제라든가 신임 투표라든가 이런 걸 언제 걸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의 기반이 지금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갑재 선생이 정말 결정적인 발언을 하나 했어요.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급히 징계하고 제명해야 될 사람이 장동혁 대표라고요. 이건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보수 언론의 대부라고 불리는 조갑재 선생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목해서 헌법 기준으로 제명 대상이라고 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하필 지금, 왜 이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답은 다음 층에 있습니다. 지지율부터 보시죠.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 54%, 전주 51%에서 3포인트 반등했어요.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이 26%예요. 격차 15%포인트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 43%, 국민의힘 40.3%. 격차가 좁혀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예요. 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월 2주에 60.5%까지 갔다가 6월 지방선거 선관위 사태 국면에서 40%대 후반까지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다시 반등한 겁니다. 이게 무슨 신호냐? 국힘이 자멸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 반등이 이렇게 빨리 나오기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이재명 정부의 최대 조력자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라는 게 우픈 현실입니다. 기억나시죠? 6월 지방선거 직후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반등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오세훈, 유호동 이 사람들이 나서서 어느 정도 보수 재건의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 지지율을 딱 회복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죠? 정확히 한 달, 아니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동혁 체제가 이 골든타임을 헛발질로 다 날렸습니다. 여기서 조갑재 선생의 이 문장,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국힘당 극우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의 모든 행동의 귀착점은 결국 민주당을 도와주는 것이다. 조갑재 선생 표현입니다. 이걸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는 이미 성공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을 돕는 데는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걸 국힘 내부에서도 다들 감으로는 압니다. 최형두 의원이 KBS 라디오에서 그랬어요. 상당수 당원이 당공청과 무관하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찍어서 한 전 대표가 당선됐다. 그러면 그 당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강은 군이나 경찰 같은 조직에서 필요한 것이다. 당대표는 당내 언론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조경태 의원은요, 아예 장동혁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맞불을 놨어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사람이 자기 심판하러 오는 이들을 정리하겠다고 나섰다가 자충수를 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장동혁 대표가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하고 정리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개인의 성패보다 이 국면이 열어놓은 다른 문제가 훨씬 크거든요. 이 시점에 이상한 논란이 하나 터졌어요. 조문 논란입니다. 지난달 국민의힘 관련 인사 한 분의 상이 있었어요. 한동훈 의원이 조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측근에서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사전 조율도 없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냈어요. 유족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조갑재 선생이 정말 한 방을 날렸어요. 조문을 그동안 많이 가봤지만 사전 조율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조갑재 선생이 이 말씀하시는데 좌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인륜의 문제거든요. 유족이 한동훈 의원 오는 게 불편할까 봐 걱정한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한동훈이 그 조문 자리에서 문전박대라도 당해야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진짜 아이러니가 있어요. 조갑재 선생이 이걸 딱 짚으셨습니다.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한동훈을 계속 배신자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뭡니까? 자기를 발탁해준 한동훈 전 대표를 등지고 12월 14일에 최고위원직을 가장 먼저 던져서 한동훈 지도부 붕괴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배신자가 배신자한테 배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조문 자리를 놓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도둑이 재발절이는 그 모양새예요. 조문 하나 가는데 사전 조율이 필요한 정당이면 이건 정당이 아니라 예약제 식당이죠. 여기가 오늘 얘기의 진짜 심장구입니다. 자기 편이 안 나오는 회의는 조직이 아니라 폐업 신고예요. 자기가 등진 사람의 조문 자리를 놓고 사전 조율을 따지는 정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인륜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5명 기억나시죠? 회의장에 안 나온 그 5명. 그 5명이 결국 이 조직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말해주는 나침반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어요. 한동훈 의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됐죠. 외통위는 해외 출국이 잦은 상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한 의원 출국 금지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13일에 처음 걸어놓고 그 뒤로 3차례나 연장해서 지금은 이번 달 12일까지 걸려 있어요.
그런데 특검에서 한 번도 조사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표현이 이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출국 금지, 이 정도면 범죄. 저는 이 지점에서 특검의 절차적 판단을 재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통위 소속 의원이 정상적으로 공무 출국조차 못하는 상황이 국익에 도움될 게 없다는 지적은 나올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한동훈 의원 본인이라는 것도 국힘 지도부가 지금 어떤 그림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조중동 계열 매체가 이 얘기 전체를 이 정도 강도로 다루던가요? 12.3 비상계엄 책임 규명 국면에서 그 매체들이 어떤 톤이었는지 두 사안의 온도차만 비교해봐도 지금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답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냐면요. 이 조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밖에서는 훨씬 큰 파도가 오고 있거든요. 조갑재 선생이 방송에서 두꺼운 잡지 하나를 들고 나오셨어요. 포린 어페어즈 최신호 2026년 7월호 여기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더 브로큰 뉴클리어 엄브렐라 미국의 해구사는 부러졌다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냐? 다트머스 칼리지 정보학과 교수 두 사람이에요. 제니퍼 린드, 데럴 프레스. 이 두 사람이 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냉전기의 확장 억지력,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도시가 핵공격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맹을 지켜준다는 그 논리, 이제는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자기 방어를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 미국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고 나토 방식의 공유 체제를 만드는 것. 둘, 아예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이 전환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 받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진짜 무섭게 짚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저자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 조만간에 있을 김정은의 서해 도발 헤드게임에 미국이 말려들 수가 있다. 헤드게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심리전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재래식 도발을 걸었을 때 미국이 확전 부담 때문에 물러선다. 그 순간 확장 억지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시나리오예요. 이 경고가 다트머스 두 교수 논문의 결론부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미국 주류 외교학계 안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정면으로 논의하는 논문이 포린 어페어즈 커버급으로 실린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현실이 됐냐? 트럼프 때문이죠. 지난 3월 이후로 미국 나토 동맹국들도 자체 핵무장 얘기를 진지하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독일 메르츠 총리 쪽에서, 폴란드에서, 프랑스에서 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트럼프가 FIFA 회장한테 전화 걸어서 레드카드 없애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OK 버튼이 한국 방위를 지켜준다는 걸 지금 미국 학계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이 국면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재명 정부는 지금 반도체 지역 균형 발전, 서남 충청, 영남권, 대규모 투자,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국정 어젠다로 밀고 있어요.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떠나서 어젠다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자기 당원 30명 넘게 징계 대상에 올리고 한동훈 주문이 사전조율이었냐 아니냐 검토하고 있어요. 임진왜란 직전 조정 풍경이 이거였다고 하잖아요. 밖에서 파도가 오는데 안에서는 누가 누구한테 인사를 안 했다고 다투는 것. 이 격차가 지금 시대의 격차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반대편에서는 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국면입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예요. 김민석 전 총리 출마 선언했고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전 최고위원이 뛰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대리전이 붙었습니다. 근데 조갑재 선생이 이걸 뭐라고 정리했냐면요. 이건 밥그릇 싸움만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통 노선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국가의 진로를 놓고 싸우는 노선 투쟁이 겹쳐 있다. 이 표현이 정확해요. 노선 정리 국면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쪽은 국가의 진로를 놓고
노선 투쟁을 하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자기 편 30명 이상을 징계 대상에 올리고 조문 사전 조율을 따지고 있습니다. 자기 당 윤리위원회 5명이 회의장에 안 나옵니다. 이 격차, 정치의 격차가 이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해구사는 부러졌다는 진단이 미국 학계에서 나오고 트럼프는 FA 회장한테 전화를 걸고 이 격동의 시대에 대한민국 정치의 어느 쪽이 시대를 읽고 있는가? 이 답이 결국 다음 총선까지 이어질 각 진영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국면 하나씩 같이 짚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다음 국면에서 또 뵙겠습니다.